오늘 첫날이죠. 요 교재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가 순수 이론법이 있습니다. 그 이론법이 뭐 형태수가 무엇이고 파생어 합성어 무엇이고 혼문장 견문장이 무엇이고 이제 그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문법 그러죠. 문법이 저는 순수 이론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문 규정입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4개의 큰 어문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또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설명해 놓고 있는 한글 맞춤법 규정, 그리고 로마자, 외래어, 요 속에 더 소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글 맞춤법 내용 속에 띄어쓰기, 또 거푸록편의 문장 부호, 그리고 표준어 규정 속에는 표준 발음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문 규정은 아닌데 높임법에 관계된 표준화법이라는 이런 것들. 하여튼 그 순수 이론법을 지한 나머지를 어문 규정이나 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요걸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국어공부는 그렇습니다. 제일 첫 단계 국어공부가 뭔가 하면 이 언어편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거하고 한자성어 있죠. 공부 초심자들은 기본적으로 한자성은 틈틈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잘 점수를 관리하셔도 어떤 난이도의 어떤 시험이든 80점, 85점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그거 가지고는 합격 컷을 넘기기 힘들지만요. 한 그 정도 점수가 돼야 합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점수는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이건 한 문제도 실수 없이 100%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100%다 맞추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문화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 돼요. 좀 되는데, 근데 일단 하면 또 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가 내가 공부할 언어 전부 다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막 툭 건드리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하튼 숙달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 수업이죠. 수업 시작하는데 오늘 내용은 한글 맞춤법 내용이 오늘 수업의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페이지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했던 이 수업의 내용이 8주차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한글 맞춤법 규정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동남이 그것을 소리대로 적대할 때 소리 동남이, 어법에 맞도록 함할 때 어법 동남이,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문장 각 단어는 할 때 단어 동남이, 끼었음을 원칙한다. 자, 총 4낱말 표준어, 소리, 어법, 단어 요 4낱말에 끼워 넣기 문제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총칙을 주고 총칙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끼워 넣기 문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시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끼워 넣기 문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할게. 그렇구나. 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1항 보십시오. 소리대로 적대 괄호 소문자 A, 어법에 맞도록 함 괄호 소문자 B, 소문자 A, 소문자 B라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자, 따라 한번 적어보십시오. A. 소리대로 적대. 이것은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표음, 주의식, 표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B. 어법에 맞게. 그럼 반대겠죠? 그건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표의 주의식 내지는 형태주의식 표기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표의 내지는 형태주의식 표기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겁니다. 각 형태소의 본 모습대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각 형태소의 본 모습대로 적는 것. 그것을 표의 내지는 형태의 주의식 표기표로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연습합시다. 자, 좀 쉬운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름이 발음은 비록
반물 이렇게 발음됩니다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지는 않죠. 이렇게 적고 있죠. 자, 물어볼까? A가 B가. 근데 보십시오. 요 A와 B의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판단은 각 형태의 수의 본모습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판단하십시오. 자, 여러분 뭐가 무엇이 만났노? 밥과 물이 만났지. 맞죠? 그래서 각 형태의 수의 본모습을 밝게 적고 있죠. 적고 있으니까 이건 B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A와 B의 판단은 저 P, 각 형태의 수의 지 본모습대로 적었는지 아닌지가 저 판단을 쉽는다는 것입니다. 자, 대볼까요? 볼게요. 발음이 굳이 되죠? 자,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적죠.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것은 굳다라는 말에 접사 이가 붙은 거 알겠습니까? 굳다에서 굳, 각 형태에서의 지본모습 살펴 적고 있고요. 접사 이 지본모습 살펴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좋아요. 이것은 A입니까? B입니까? B죠? 이것이 각 형태에서의 본모습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요. 해볼까요? 좋아. 이러보자. A입니까? B입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원래 무엇과 무엇이 만난 것입니까? 살과 고기의 결합이죠. 근데 살과 고기인데요. 지금 적을 때는 살코기라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형태의 본모습과 다른 형태이지 않습니까? 저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닌 무엇이지? A지 뭐. 됐죠? 이해가 있습니까? 더 볼까? 자, 그래서 뭐가 무엇이 만났노? 머리와 가락이 만났지. 맞죠? 그러면 자, 만약 각 형태의 본모습을 적었으면 머리가락 해야 맞겠죠? 그렇게 안 적었죠? 그러면 각 형태의 본모습으로 안 적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지? A지 뭐. 자, 돼볼까? 이래보자. 물어보자. 진아, 이거 뭐가 무엇이 만났노? B하고 C가 만났겠지? B하고 C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B대로 적었으면 이건 표시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적고 있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뭐지? 축이 아니면 A지 뭐. A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A와 B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요거 각 형태수의 본모습가 적은지 안 적은지 됐죠? 이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우리 맞춤법은 바로 A, B, 소위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내지는 표음주의와 형태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맞춤법은 그 두 개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저 밑에 1 내려오겠습니다. 자, 칠판 찍지 마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뭔가 하면 사실 세종께서는 28자를 만드셨죠.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벌써 네 글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4개 자모를 가지고 있는데 자음이 10억자, 기역에서 희역까지, 모음이 10개입니다. 그 10개의 몸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에서 10개가 돼요. 그래서 총 24개의 자모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박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명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자, 앉아도 됩니다. 칠판. 우리 이거 뭐라 적습니까? 치읓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거 우리 뭐라 적습니까? 희읍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희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받침으로 내려오는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패턴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한 세 개가 있긴 있죠. 뭡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이죠. 자, 이것은 우리 이렇게 적고 있고 이렇게 적고 있고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북한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북한에서는요. 남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죠. 몰라. 표기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북한이 좀 더 통일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표기의 역사성에 있어서는 우리 남한의 역사성이 있어요. 훈몽자위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북이 자음과 모음의 명칭이라든지 그 배열 순서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일부. 남북은 자음과 모음의 명칭 및 배열 순서가 일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결론적으로 형광펜 요거하고
요거 세 개 문제를 보십시오. 맞춤법 주의하시라 그럽니다. 유치하지만요. 맞춤법 주의하시라. 보는 김에 쌍디귿과 쌍디귿과 쌍시오트 체크하시고요. 맞춤법 주의하시라. 자, 칠판. 네,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래 적으면 안 돼 그 말입니다. 됐죠? 이거 이래 적으면 안 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적어야지. 그 맞춤법을 주의하시라고요. 조금 유치하지만 됐죠? 됐고요. 자, 밑에 이 사이시옷의 표기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갑니다. 사실 사이시옷의 원칙은 한글 맞춤법 제30항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재 제가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별표 때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공식을 바로 외우자. 지금 바로 외우자. 자, 저는 기본 요건 1 할게요. 우리 교재 능시 기본 요건 1입니다. 우선 세 가지를 좀 지켜줘. 합성 명사일 것, 아무리 몸으로 끝이 나 있을 것, 고유가 한 글자는 들어가 있을 것.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기본 요건 2. 잠깐. 기본 요건 2. 자, 그 옆에 바로 적으십시오. 자, 우리 교재대로 분원 배울게요. 기억입니다. 우선 명사가 만나줘야 돼. 그래야 합성의면서 명사, 도시 합성 명사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요 끝은 모음으로 끝이 나 있어야 돼. 그래야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시작이 가, 다, 보, 시, 치가 오면 요 가다, 보, 시가 때로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된 소리로 발음될 때 그때 시옷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역시 명사, 이것은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음 똑같습니다. 이 뒤에 시작이 니미로 시작될 때 때로 요 자리에 니은음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아니면 역시 명사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모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시작이 때로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 여기도 니은음이 첨가돼서 니, 냐, 뉘어, 뇨, 뉴. 여기도 니은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니은음이 2개 첨가된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요건 3가지를 다 지키면서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시옷을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연습할게요. 잠깐 우리 교재 한번 보실래요? 교재 제가 기본 요건 그랬죠. 원문자 1, 2, 3에서 3만 보십시오. 3 보시면 우리 고유가 한 글자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밑에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그랬죠. 칠판 보십시오.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그건 이렇게 해서 대문자 A라 매기시고 대문자 A. 그 뒤에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내지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묶어서 대문자 P라 매기십시오. 대문자 P. 그렇게 매겨놓고 자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깨와 축지만 넣습니다. 발음이 어깨 쭉지라 발음됩니다. 자, 기본 세 가지. 자, 이 기본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우라는 뜻입니다. 이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필기가 다 돼 있죠. 필기돼 있은가요? 필기 영상을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지금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시고 지금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죠.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는 일단 이해하시면서 부지런히 적으십시오.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까지 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제 설명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은 뭐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서 적으십시오. 듣고 난 이 내용을 나중에 다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만드는 복습의 과정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되죠. 맞죠? 자, 그렇게 하십시오.
자, 갑시다. 기본 세 가지. 명사, 명사, 앞말이 고유 다 찍겠습니다. 발음하시오. 어깨 쭉 지대죠? 자, 확인. 우선 요거 된수 됐죠? 기억, 니은, 티귿중 어디고? 기억이죠? 다 찍겠죠? 다 찍겠으니까 실제 찍을 때는 이렇게 어깨 쭉 지에서 시옷을 준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좋아. 한번 해볼게. 이하고 몸이 만났습니다. 발음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보자. 자, 기본 세 가지. 명사, 명사, 앞말이 고유 다 지켰죠? 발음 인놈. 자, 좋다. 자, 원문자 기억, 니은, 티귿중 어디고? 니은이죠? 뒤에 시작이 미미로 시작된 거 니은이 층화됐지 않습니까? 니은입니다. 다 지켰으니까 실제 적을 이 몸에서 사시옷을 증다 이 말입니다. 가볼게요. 베개하고 이시 만났습니다. 발음이 및 이렇게 발음돼요. 자, 기본 세 가지. 명사, 명사, 앞말이 고유 다 지켰죠? 발음하시오. 베갯잎. 뜻은 어디고? 요거네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두 자리 다 니은음이 층화되는 경우죠. 티귿이죠. 티귿이죠? 다 지켰죠? 다 지켰으니까 실제 찍을 때는 겟이 돼서 이렇게 사이시옷을 증다 지금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좋아. 보십시오. 자리와 새가 만났습니다. 발음이 세 돼요. 기본 세 가지. 명사, 명사, 앞말이 고요. 자리는 고요죠? 새는 한자지만 자리는 고요입니다. 다 지켰죠? 발음하시오. 자리 세 되죠? 기억, 니은, 티귿 중에서 기억이죠. 다 지켰으니까 실태 찍을 때는요. 세에서 시옷을 쓴다 이 말입니다. 더 볼게요. 자, 이거 내가 한자 한번 적어볼게요. 무시입니다. 발음이 무신날됩니다. 기본 세 가지. 명사, 명사, 앞말이 고요 다 지켰으면 날은 고요니까 발음가 무신날. 즉은 원문자 니은에 해당됩니다. 이게 니은이 층화된 것이에요. 다 지켰으니까 실제 찍을 때는요. 무신날. 사이시옷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 놈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표 밑에요. 장이 서지 않는 날입니다. 장날이 있고 장날 아닌 날이 있잖아요. 그죠? 장날 아닌 날이 무신날입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이 무신날입니다. 자, 더 볼게요. 예사와 일이 만났습니다. 발음이 예산일입니다. 자, 기본 세 가지. 명사, 명사, 앞말이 고요. 다 지켰죠? 일은 고요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 지켰습니다. 발음하니까 이러면 요 자리 둘 다 니은 미칭가 됐죠? 티귿이죠. 다 지켰으니까 실제 찍을 때는 일 해서 사이시옷을 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의 대세는 이겁니다. 이렇게 찍어놓고요. 이 표기가 맞게 표기되는지 잘 못 표기되는지 단지 맞춤법 문제. 물론 요즘은 또 어떤 추세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기존까지는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애초 수능 시험은 이런 단순한 암기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설명해놓고 예시를 제시하고요. 이 예시가 저 위에서 설명하는 저 규정이 예시가 맞나? 그 규정과 예시를 짝짓기 하는 문제를 내거든요. 가령 묻겠습니다. 이거 있죠? 대문자 A가 B가. 아까 대문자 A가 그 책 그 위에요. 고유가 대문자 A였죠? 대문자 B는 고유어 한자의 기업이었죠? 요 A가 B가. B죠? 세가 한자니까요. 됐죠? 사실 제가 일부러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대문자 A의 케이스고 이것은 대문자 B의 케이스입니다. 요 A 있죠? 요 A가 왼쪽 페이지.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의 예이고요. 요 기역 니은 티귿이 왼쪽 페이지 요 기역 니은 티귿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른쪽 페이지 순 우리말과 한자의 예기랍요. 그래서 표 원문자 기역 니은 티귿 돼 있죠? 그 기역 니은 티귿이 바로 그 예입니다. 가령 물을게요.
자, 봐라. 선지와 국이죠? 자, 기본 가볼게. 기본 선지와 국입니다. 명사, 명사. 앞말이 모음, 고요. 다 지켰습니다. 국은 고요입니다. 국은 고요예요. 다 지켰습니다. 발음하시오. 선지 국대죠. 선지 국대죠. 기역, 니은티가 지금 어디입니까? 기억이죠? 뒤말이 첫소리, 된소리. 다 지켰죠? 그래서 실제 적을 때 증거 맞아요. 맞는데 묻겠습니다. 대문자 A입니까? B입니까? 선지가 고요이면 A고 선지가 한자이면 B겠죠. 맞죠?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A 중 기억입니다. 들어볼까요? 만두국 부국 가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 이 맞춤법은 맞아. 시오 적을 수 있어요. 국이 고요니까 만두 부구는요. 만두와 부구도 고요이면 A일 것이고 만두와 부구가 한자의면 B겠죠. A가 B가? B예요. 얘는 한자입니다. 한자입니다. 그러나 국이 고유니까 시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당시입니다. 해볼까? 자, 방금 제가 부구가 한자라 그랬다. 자,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 여러분, 과가 한자인 것은 아시겠죠? 과는 한자입니다. 됐죠? 잉와 노는요. 야마저도 한자어이면 그러면 한자어들끼리 만난 것이고 한자어들끼리 만났다면 기본도 안 돼 있죠. 최소한 우리 고유가 한 글자는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한자라면 시옷을 찍을 수가 없죠. 이 맞춤법 틀린 것이고요. 잉와 노가 고유라면 시옷을 찍을 수는 있죠. 확인. 맞춤법 맞나? 맞아요. 잉와 노는 우리 고유로 간주를 합니다. 선생님, 아니 부구는 한자라며요. 맞아. 근데 잉와 노는요 고유로 붙다. 그래서 시옷을 측대요. 됐죠? 다만 이것은 과가 한자인지라요 P입니다. P의 기억이에요. 그러나 시옷을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더 볼까요? 그래서 전보태 합시다. 전보태. 여러분 전보가 한자인 것 아시겠죠? 대충. 전보가 한자겠죠? 대는요. 대마저도 한자 그러면 시옷을 못 찍는 시예요? 대가 고유라면 시옷을 찍을 수 있죠. 고유일까 한자일까? 고유입니다. 다만 전보가 한자니까요. P의 기억입니다. 선생님 내가 알겠는데 근데 저는 무엇이 고유이고 무엇이 한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참 딱한 것은요. 그걸 분류하는 구분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 동서와 형사 같은 것은 뭐 니은단자를 붙일 수 있나 없나 가지고 동서와 형사를 식별하고 막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유와 한자의 식별 요령은 따로 없어요. 이거 뭐 미안한데 개인 의휘력에 맡길 수밖에 없네. 개인 의휘력에. 대충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자는 뜻 있는 뜻글자이죠. 한자는요, 지 뜻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말과 만나서 다양한 말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말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있죠. 사람 인자 가지고 사람에 관계된 여러 말을 만들 수 있죠. 인간, 인민, 인류, 인정, 인심하면서요. 맞죠? 이런 특징이 있는 시 한자예요.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도 조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개인 의휘력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재 아까 제가 왼쪽 페이지는 A라 그랬고 오른쪽 페이지는 B라 그랬죠. 일단 우리 교재 속에 있는 그 용례라도 한번 막 극복해 두시든지요. 됐죠?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제시해놓고 이 예시가 저 규정의 예시가 맞나 이렇게 묻기에 참 좋은 것이 사회시험이니까요. 하여튼 조금 부담을 가지시고 이렇게 규정과 예를 서로 짝짓기 하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해놓고요. 다시 원론적으로 우리 콩무심 형태로 들어올게. 맞춤법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선 기본 세 가지를 좀 지켜줘. 첫 번째, 합성명사일 것. 두 번째, 아무리 모음. 세 번째, 우리 고유가 한 글자는 있을 것. 그리고 기본 요건 2. 바로 기역, 니은, 디귿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시옷을 찍을 수 있다. 자, 이 설명 과정에서 최소한 우리 고유가 한 글자는 있어야 돼. B페이지. 한자어들끼리 만난 말은
시옷을 적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라상, 수락간, 시옷을 못 적습니다. 마구간 그대로 측정했다 이가 그거 그대로 놨다 아닙니까? 마구간요. 됐죠? 그래서 한자로서 시옷을 못 적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여러분 장밋빛 인생할 때 장밋빛 있죠? 암산할 수 있겠나? 요 시옷을 적을 수 있죠. 장미와 빛이죠? 명사명사 아무리 몸 고요, 빛은 고요니까 고요죠? 발음하시오. 장밋빛, 기억, 니은, 티귿 중 기억이죠? 비말이 첫소리, 된소리 다 지겠죠? 적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장미과는 요 시옷을 못 적는 것입니다. 왜? 장미도, 과도 다 한자니까요. 재산, 그래서 시옷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가 한 글자는 있어야 돼 이 말입니다. 물론 예외가 없을 수는 없죠. 예외 있죠. 6개의 두 글자의 한자어 시옷 찍기 허락을 해줬죠. 칠판 봐라. 뭐 상식 같은 이야기일 테니까 아무 물어보죠. 그냥 책 보지 말고. 시옷을 찍을 수 있는 6개의 두 글자의 한자어 불러볼까? 순수는 없어. 6개는 다 안 불러봐라. 6개 다 돼요. 내가 쭉 한번 해볼게. 곡간, 셋방, 작간, 퇴간, 횟수, 숫자까지 6개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6개에서는 수기는 이거 없죠. 너 이 녀석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야. 틀렸죠? 이겁니다. 시사 초점 아니죠? 6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4, 50대 주 화병 틀렸습니다. 화병입니다. 한때 국립국어원 원장님이 책도 틀리대요. 형태소 개수 그렇죠? 개수입니다. 그것은 허락된 6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딱 에우라지 6개 딱 그 6개만 시옷을 찍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곡간, 셋방, 작간, 퇴간, 횟수, 숫자까지요. 됐죠? 근데 잠깐 자 이제 쓰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을 필요 없고요. 근데 방금 셋방 적을 수 있다 그랬죠? 하나, 전셋방은 시옷을 적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전셋방? 못 적어요. 왜 못 적지? 이제 세 글자가 돼서 못 적습니다. 방도 한자거든요. 세 글자가 돼서 못 적습니다. 하나, 전셋집은 사실 시옷 적을 수 있을까? 전셋집? 적을 수 있을까? 적을 수 있어요. 왜 적을 수 있지? 집이 고유라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궁서글씨가 바로 그겁니다. 한자가 몇 자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고유가 한 글자만 있어도 시옷을 적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됐고요. 또 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궁서 세 번째예요. 찻잔, 찻종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거 둘 다 한자인데요? 둘 다 한자 근데 아니고 칠판 보십시오. 이 한자 있죠? 이 한자가 음이 두 가지라. 이게 차로도 읽히고 다로도 읽혀요. 이게 차로 읽힐 때는 우리 고유어로 간주가 되고 이게 다로 읽히면 이것이 한자어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차찬 차종 눈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한자 같지만 사실은 순 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으로서 시옷을 적을 수 있어요. 다만 잔과 종이 한자어니까 앞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우리 소위 아까 대문자 B라 했던 그 B표수에 그게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시옷을 적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차는 고유로 간주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됐죠? 이처럼 최소한 우리 고유가 한 글자는 있어야 돼요. 한자만 가지고는 안 돼.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또 하나 3번요. 아직 우리말은 외래어와 고유의 결합에서 시옷을 찍게 허락되지를 못했습니다. 외래어와 고유의 결합에서는 아직 사의 시옷을 찍게 허락되지를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이로 핑크빛, 피자집, 라이트풀 이런 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외가 없을 수는 없죠. 예외 있어요. 적읍시다. 딱 한 개. 담배 이름은 원래 사실 애초 타바코로 들어왔을 것이다. 임진왜란 그점에 타바코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좀 쓰이다 보니까요 우리말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는 사실 외래어 중에서도 우리말화된 외래어로 봅니다. 그래서 좀 고상하게 귀화어라고 그래요. 됐죠? 자, 이 담배는요, 복수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래어는 기본적으로 시옷을 못 적는다. 담배만 빼고요. 그렇죠? 조금 맞으면 적을 수 있습니다. 담뱃불, 담뱃재, 담뱃잎, 담뱃갑, 담뱃갑,
까지요. 뭐 케이스를 할 수 있는 더 쉬울까? 담배 케이스 있죠? 소위 담배에 관계된 것은 조건만 맞으면 시옷을 적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덤으로 잠깐 우리 곽이란 말은 갑의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뭐 휴직곽, 승량곽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곽은 승량갑의 잘못된 말입니다. 아시겠죠? 곽은 갑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티슈, 곽티슈가 아니고요. 갑티슈입니다. 갑티슈. 갑티슈.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자, 묻겠습니다. 맞나? 틀렸죠. 확인. 맞나? 맞습니까? 왜? 내가 일부러 여기서 한자를 적었습니다. 우유가 한자인 것은 아시죠? 우유 한자입니다. 갑도 한자예요. 다 한자로 쓰면 못 적습니다. 우유도 한자고 갑도 한자예요. 그래서 다 한자로서 시옷을 못 적는 것이에요. 뭐 이건 덤으로 말씀드렸어요. 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정리할게. 아직 외래어와 고유의 결합에서는 사회 시옷을 쓰게 허락되지를 못했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예외는 있었다. 담배요. 됐죠? 됐고요. 또 하나 더. 4번요. 이것도 참 중요하다. 뒤에 된 소리 그 쓴소리죠. 뒤에 된 소리 그 쓴소리만 앞에는 절대 시옷을 못 적습니다. 뒤에 된 소리 그 쓴소리만 앞에는 절대 시옷을 못 적습니다. 밑에 얘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 멋지다.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덤인데 그 아래 궁석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그 접두사 햇에 대한 언급이 있죠. 칠판 교재 일치감이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햇이라든지 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전라도 보승에 아주 넓은 차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를 심고 차를 수확했네. 그 차를 내가 그 시장에 내놨습니다. 내놓을 때 내가 해차라고 적을까? 해차라고 적을까? 논두렁에 콩도 심고 콩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 콩을 해콩이라 적을까? 햇콩이라고 적을까? 봄 되니까 쑥도 나왔어. 내가 쑥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러면 해쑥이라 적을까? 해쑥이라 적을까? 지금 이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글자 모양, 글자 형태로만 보면 사실 요 형태, 요게 좀 꽉 차 있고 뭐 온전하고 좀 충만하고 그죠? 요거 한 2% 부족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요게 맞고 이것은 요것이 틀렸습니다. 아니 쌤, 어차피 해차, 해콩, 해쑥 이거 접두사 붙은 그래서 이건 파생어잖아요. 접사가 붙었으니까 접두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잖아요. 그럼 파생어는 기본적으로 시옷을 못 쓰는 말이잖아요. 왜? 사이 시옷은 아까 명사가 만났을 때 시옷을 적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뭐 됐죠?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시옷을 못 적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접두사가 두 가지 모양이 다 있단 말입니다. 시옷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햇 미나리 뒤에 미나리 뭐죠? 햇 병아리 뒤에 병아리 뭐죠? 햇 나물 참 나물 같은 것이 오죠? 맞죠? 자 보십시오. 쓴 뒤에 된 소리 크 쓴 소리 아니면 시옷이 있는 접두사를 붙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접두사가 애초 두 가지 접두사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접두사를 붙이는 그 운용의 형태가 사이시옷의 운용의 형태와 같이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된 소리 크 쓴 소리가 오면 앞에는 시옷이 없는 접두사를 붙이고 뒤에 된 소리 그 순서가 아닌 말이 오면 시옷이 있는 접두사를 붙이고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우리말은 파생의이건 합성의이건 간에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뒤에 된 소리 그 순서로 와 있죠. 앞에는요 시옷 받침이 없어야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파생의익은 합성의익은 간에 뒤에 된소리 큰소리면 앞에는 시옷 받침이 없어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령 우리 교재 보십시오. 교재 지게꾼, 장사꾼, 뒤꿈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파생어예요. 꾼과 꿍치가 전미사거든요. 꾼과 꿍치가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지게꾼, 장사꾼, 뒤꿈치 그 세 개는요 파생어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뒤에 된소리, 큰소리로 왔으니까 앞에 시옷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말의 맞춤법의 기본은 그거라 생각하십시오. 뒤에 된소리, 큰소리가 있으면 앞에는 무엇이든 시옷 받침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아시고요. 됐고, 좀 밑에 5번 보십시오. 길 이름 도로명이죠? 도로명. 소위 교통표지판. 여러분 교통표지판 유심히 보시면 사이시도 없어요. 도로명, 도로 이름입니다. 시험 못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그냥 제가 진달래길, 민달래길 있죠. 이거 그냥 제가 도로명으로 간주하고 만든 것이에요. 가령 중앙대로 중앙로, 진달래 1길, 진달래 2길, 진달래 3길 지금 제가 그 생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왜 진달래길이 도로명인데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도로 이름이라 간주하고 얘를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도로 이름 때는 조건을 다 갖췄어도 시옷을 못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등굣길, 하굣길. 그 도로 이름 아니잖아요. 교통표지만 상에 도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옷 적지. 황토길 있죠? 시골 황토길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대로, 중앙로, 황토 1길, 황토 2길, 황토 3길 할 때 황토길은 시옷 적을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건 못 적죠. 그건 도로 이름이니까요. 지금 제가 교재에 적은 것은 시골 황토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덤으로 한 개 더. 밑에 기타 1번 보십시오. 감칫거리. 이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감칫거리 딱 보면요. 딱 접사 같아요. 느낌이에요. 딱 접사, 물론 감거리 중에서 접사도 있어요.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접사도 있어요. 접사도인데 감칫거리가 때로 풍성 명사인 경우도 있어요. 명사니까요. 조건 맞으면 시옷을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부감, 색시감 이러면 아니 잠깐. 기본적으로 사이 시옷은 명사가 만났을 때 시옷을 적는 거 아이가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만약에 접사라면요 파생어니까요 근본적으로 사이 시옷을 적을 수는 없죠. 이해하겠습니까? 됐죠? 근데 그건 명사예요. 또 모습은 전미사 같지만요. 그래서 감, 짓, 그리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 기본 요건 또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면요 시옷을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제가 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맞춤법으로 접근했는데 이 감지거리에 대한 이것이 예전에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국가직에서 합성어, 파생어, 식별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어볼게요. 장군감, 색식감,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사실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이거 파생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은 합성어예요. 이야기거리, 화제거리,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합성어예요. 됐죠? 감지거리가 명사거든요. 그게 파생어, 합성어, 식별 문제로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다 드십시오. 그건 뭐 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칠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설명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의 표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은 발음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공식은 다 이해했는데 이 발음요. 이게 된 소리로 발음되는지 안 되는지 이름이 첨가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자, 안 적어도 됩니다. 찍지 마십시오. 물어볼게. 혹시 맞노? 자, 기본스까지 우거지와 상이죠. 명사, 명사, 앞말이 모음, 고요, 우거지는 고요입니다. 다 찍겠죠? 발음하시오. 이게 그냥 우거지상 되면 시옷을 못 찍는 것이고 우거지상에서 뒷말을 된 소리로 발음하면 시옷을 찍을 수 있겠죠. 기억이니까요. 그렇죠? 발음하시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남듣게 위아래 위아래 이겁니다.
그럼 발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우거지 상이에요. 우거지 쌍이 아니고. 찍지 마십시오. 자, 기본 세 가지 가보자. 막내, 동생, 명사, 명사, 아무리 고요 다 지켰죠? 발음하시오. 이게 막내 동생이면 시옷을 못 적는 시고 막내 동생이면 비말이 된수니까 시옷을 적을 수 있죠? 기억이니까요. 우리 솔직히 발음해보자. 막내 동생 그러나 막내 동생 그러나. 보통 막내 동생만 그러나? 막내 동생. 난 막내 동생 그러거든. 네,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 어떻게 된다? 막내 동생이 맞는 것이에요. 막내 동생이. 네? 이게 이해가 되나 이 말이지. 내만 막내 동생 그러나? 다시 물어볼까? 배물입니까? 뱃멀미입니까? 해보자. 기분세가지. 배와 멀미. 맞죠? 명사, 명사, 아무리 모음, 고요. 다 지켰죠? 발음하시오. 이게 그냥 배멀미 하면요. 시옷을 못 적는 시어요. 뱃멀미에서 니은을 첨가시키면, 응? 뱃멀미에서 니은을 첨가시키면 시옷을 적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저거 뭐라 일로? 그냥 배멀미 안 그러나? 내만 그러나? 나 배멀미 그러거든, 솔직히. 근데 이게 틀렸어요. 이거예요. 그럼 발음은 어떻게 된다? 뱃멀미예요, 뱃멀미. 뱃멀미. 나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식은 다 외웠는데 문제는 발음요. 이 발음 때문에 시옷을 적을지 말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 오른쪽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사이시옷의 표기에 관한 좀 애매한 예를 오른쪽 페이지 표로 제가 조금 용례를 좀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사이시옷의 맞춤법에 관한 좀 의아한, 예를 들면 이것도 시옷을 쓰는 말이네. 이건 사이시옷을 안 쓰는 말이네. 이렇게 사이시옷에 관한 좀 이상한 예들이 있으면요. 오른쪽 페이지 그 표에 좀 더 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사이시옷에 관한 단어장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용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왼쪽 페이지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말에 관계된 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건 똑같아요. 똑같이 말이 붙지만요. 발음 때문에 시옷을 못 쓰는 말이 붙는 말도 있고요. 시옷을 쓰는 말이 붙는 말도 있습니다. 얘는 제가 최대한 밑에 많이 모아놨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우리 앞에 한 4개씩만 좀 외우려합니까? 4개씩만. 우선 사이시옷을 안 쓰는 말에 대한 것. 인, 나, 뭐, 예. 밑에 줄 사이시옷을 쓰는 말이 붙는 말. 혼, 촌, 노, 본. 됐죠? 인, 나, 뭐, 예. 혼, 촌, 노, 본. 있나? 뭐예? 혼, 노, 본네? 있나? 뭐예? 혼, 노, 본네? 여러분, 키가 좀 짧은 엄마가 애 깨우는 모습입니다. 있나? 뭐예? 혼, 노, 본네? 됐죠?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 내가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용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이것이 바로 장림도 국가지에서 그대로 나왔던 말입니다. 됐죠? 기억하십시오. 맞춤법은 이 교재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100%다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됐고 3번 위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사이슈가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볼게요. 우리가 위를 나타내는 것은 다 위스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다시 말해 위스로 정다 이 말이죠. 물론 이런 것은 있어. 위아래에 구분이 없을 때는 접두사 웃을 붙이기도 해요. 웃. 근데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만 가지고 문제를 순발력 있게 빨리 풀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의 기본적인 예는 암기하십시오. 보통 6개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나오는데 제가 12개를 소개할게요. 국기 아래 비옷을 입은 어른이 돈을 쓸고 있더라. 보통 여기서 다 나옵니다. 어른이 돈을 쓸고 있더라. 덤으로 웃짐, 웃자라다, 통풍까지
거봐. 그렇죠? 그봐. 국기 아래 피어슬은 어른이 돈을 쓸고 있더라. 우찜 우짜라다 통풍까지. 그봐. 국기 아래 피어슬은 어른이 돈을 쓸고 있더라. 우찜 우짜라다 통풍까지. 그봐. 국기 아래 피어슬은 어른이 돈을 쓸고 있더라. 우찜 우짜라다 통풍까지. 그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6개. 보통 요 6개에서 보통 문제의 답이 결정됩니다. 근데 내 방금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구분이 있다면요. 가령 끝목이랄래, 윗목이랄래. 아래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목이 있으니까요. 윗목을 적을 이유가 없죠?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만 웃을 쓰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건 좀 애매해. 윗분이 맞나? 윗분이 맞나? 저는 솔직히 아랫분이 있습니까? 아랫분의 말 들어봤습니까? 없어. 사진도 없어. 없는데 이게 맞답니다. 그건 윗사람과 비슷한 의미로 이게 맞답니다. 됐죠? 특히 좀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사전엔 아랫분이 없어요. 없으면 저것은 윗사람을 이루는 말로 윗분이 맞답니다. 특양시나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것은 둘 다 있습니다. 우돛, 위돛, 이것은 둘 다 있습니다. 다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 우돛 그러면 이것은 맨 그돛, 맨 끝에 있는 옷이고요. 위돛, 이것은 윗마기, 내지는 윗도리, 웃도리 아닙니다. 아랫도리가 있으니까 웃도리 아닙니다. 윗도리입니다. 그쵸? 그것을 이름말로 위돛, 이것은 둘 다 이답니다. 됐죠? 다만 뜻은 좀 다릅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 뒤에 된 소리, 그 쓴 소리가 오죠? 뒤에 된 소리, 그 쓴 소리 앞에는 시옷을 못 적죠. 그때는 위를 쓴 것이 일반직입니다. 위를 쓴 것이 일반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아. 좀 쉬운 거 한번 해볼게. 우특이 맞나? 위특이 맞나? 위특이 맞나? 나는 일단 눈으로 보기 틀렸습니다. 뒤에 된 소리, 그 쓴 소리만 시옷을 못 적으니까. 그럼 저 둘 중에서 무엇이 맞노? 아래특이 있지요. 아래특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서 보면요. 특이, 삼중특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 또 수임 앞으로 특이 툭 튀어나와요. 나는 완전 살인데 자기는 근육이라 그러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이, 위특이 있고 아래특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죠? 이것은 이것이 맞고요. 다시 할까? 우치가 맞나? 위치가 맞나? 위치가 맞나? 일단 틀려서 뒤에 댄슬이 그 선생과 시옷을 못 찍지 않습니까? 그럼 저 둘 중에서 무엇이 맞노? 아래치가 있죠. 아래치가 있으니까요. 우치를 찍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좀 애매한 예. 무슨 틀렸습니다. 뒤에 댄슬이 그 선생만 앞에 시옷을 못 찍으니까죠. 그럼 저 둘 중에서 무엇이 맞노? 그럼 솔직히 아래 치마 들어봤습니까? 아니, 아래 치마가 있을까요? 속치마 말고 있을까요? 있어. 있어. 이거 입는 치마가 아니고 갈퀴 있죠, 갈퀴. 갈퀴에서 요걸 또 치마란다 그러네. 치마. 그래서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겠죠? 있은가 있은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뒤에 된 소리나 크슨 소리 오면 앞에는 시옷이 없이 위가 쓰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층 그러잖아요. 위층. 위쪽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된 소리 크슨 소리 앞에는 위를 쓰시 일반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있어 예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퉁이 맞나? 위퉁이 맞나? 위퉁이 맞나? 센터는 틀렸어요. 그죠? 저 둘 중에서 무엇이 맞노? 이건 둘 다 맞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요게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 쓰는 상체, 상의를 뜻합니다. 우리 보통 우통 벗고 설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통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있죠? 위통.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맞겠네. 위통, 위가 아픈 거. 근데 이것은 요거. 바지에 통이 있는데 위통이 있고 아래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위통, 아래통. 그렇죠? 통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뒤에 된소리 큰술수렴 앞에는 위를 쓰시 일반적이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이것은 특이한 것은 요게 좀 특이한 것이에요. 요게요. 요게 좀 특이한 것이에요. 뒤에 크슨 소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쓰니까 좀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한 놈 더 있습니다. 웃바람이 있고 윗바람이 있는데 다 있어요. 다 맞습니다. 다만 좀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웃바람은 방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강에서 부는 바람이고요. 이 방에서 부는 이 웃바람을 달리 뭐란다? 우풍 그래요. 우풍. 왔다 우풍 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풍요. 그럼 방에서 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이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뒤에 된 소리 크센 소리 오면 앞에는 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뒤에 크센 소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쓰는 경우가 있네요. 웃을 쓰는 경우도 있죠. 뭐? 통풍이에요. 통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통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통풍이요. 됐죠? 자, 정리할게. 위를 나타내는 쓴다. 윗으로 통일시켜놨다. 물론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는 웃을 쓰기도 한다. 근데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가 좀 가지고는 순발리기의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으니까 일단 12개를 암기하자. 국, 기 아래 비옷을 입은 어른이 돈을 쓸고 있더라. 우침 우찌라다 통풍까지 그봐. 국기 아래 비옷을 입은 어른이 돈을 쓸고 있더라. 우침 우찌라다 통풍까지 그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된수리 크센수리 오면 보통 앞에는 위를 쓴 것이 일반적이다. 왜? 시옷을 못 적으니까. 그러나 뒤에 크센수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쓰는 경우도 있대. 통풍이 그렇다. 그거까지 본 것입니다. 됐죠? 덤으로 내가 웃은 적두사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웃과 결합되어 쓰이는 이 단어들의 갈래는 파생어들이 되겠죠. 파생어인데 위하고 윗은 명사예요. 그래서 위하고 윗과 어울려 쓰이는 말들은 단의 갈래가 합성어들이 됩니다. 그건 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오늘 페이지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